전기차의 심장이 배터리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 시장의 진짜 강자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압도적인 지배력이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세계 1위 한국 배터리 산업에 정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그 폭풍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배터리 강국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핵심 시장에 어떤 먹구름이 끼고 있는지, 또 이게 정책과 데이터를 통해 보면 어떤 모습인지 그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배터리가 우리 전기차의 미래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려 71%. 지금 만들어지는 최첨단 배터리 10개 중에 7개가 전기차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배터리 산업의 운명이 전기차 시장의 흥망에 그냥 그대로 아주 직접적으로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 배터리 3사는 딱 2개의 핵심 지역을 기반으로 성공 신화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중이 이제는 중대한 위험 요소, 그러니까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 매출의 무려 86%, 이 86%가 유럽하고 북미 딱 두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인한테 비유해볼까요? 내 월급의 86%를 단 2명의 고객한테서 벌고 있는 셈이에요. 만약에 둘 중 한 곳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구조인 겁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갑작스럽고 극적인 정부 정책 변화가 어떻게 시장에 깊은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건 뭐 정책의 롤러코스터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2022년엔 IRA 법안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하면서 가속 페달을 확 밟았잖아요. 그랬다가 불과 몇 년 만에 갑자기 주요 세금 혜택을 조기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겁니다. 이러니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수십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들이나 또 차 구매를 계획하던 소비자들이나 모두가 믿고 있던 게임의 규칙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건 뭐 한창 달리고 있는 경기의 규칙을 심판이 중간에 바꿔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8%. 네, 이 숫자가 바로 그 정책 급변의 결과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던 북미 배터리 시장의 2025년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예요. 아니, 2자릿수, 3자릿수 성장까지도 기대되던 시장이 갑자기 한 자릿수로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쇼크 같은 숫자죠.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럽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정책이 막 뒤바뀌는 게 아니고요. 정책 실행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유럽연합은 원래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 이 전 생애 주기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해서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배터리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 그 세부 규칙조차 확정이 안 되면서 전체 계획이 그냥 올스톱된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수십억 유로를 어디에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그야말로 짚은 안개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의 이런 정책 혼란이 현장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숫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럽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한번 보세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줄어든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그 빈자리를 정말 무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분기에는 시장의 3분의 1을 중국이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에요.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같은 기간에 북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47%까지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거죠.
이 극명한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아래에서는 한국 기업이 이기고 이렇게 불확실한 안개 속에서는 경쟁자에게 시장을 내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 모든 조박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이 우리에게 치르게 하는 궁극적인 대가, 그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증권사 리포트가 이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리스크이자 할인 요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미래가 불확실하면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 자체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을 이끌던 선두주자들의 발밑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